마인드입니다. 모처럼 제가 집에 있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인드를 학원에 두고 와가지고 조금 울립니다.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제 운동을 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무려 한 직장에서 40년 이상을 꾸준히 근무하시면서 또 정년 퇴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러브콜을 받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신 그분의 참 마인드가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거든요. 이분의 직업은 벨 도어입니다. 호텔에서 고객이 내리면 문을 열어드리고 또 그 고객이 어디로 가시는지 행선지까지 동선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하루에 1000명 정도 고객을 응대하시고요. 그리고 300개에서 400대 정도의 차량을 고객과 1대1로 매치해서 암기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려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로 저분은 다시 러브콜을 이 시대에 받았을까 되게 궁금했고요. 참 보이는 것은 좀 작고 왜소해 보이지만 그분의 마인드는 너무나 컸고 너무나 베테랑 이상으로 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야, 저 정도로 고객을 관리하고 저 정도로 학생을 관리하고 저 정도 마인드로 학부모를 관리한다면 어떤 분야든지 프랜차이즈 유무 상관없이 다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그 고객님이 내리기 전에 겨울 같은 경우는 이 고객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신발을 벗고 내릴 때 하차할 때쯤에 신발을 신는데 문을 일찍 열어버리면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다 기억을 했다가 대기하고 또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섬세한 배려함까지도 서비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나가 아는 건 사실 노하우가 아니죠. 그러나 그 정형화된 툴 안에서도 너무나 디테일한 것이 결국은 이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고 비록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스카우트 제의로 제2의 전성기를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계신 그런 수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수문장이라는 또 책까지 집필을 하셨고요. 그 섬세함에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나한테 접목시킬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섬세하게 조금 더 1대1로 밀착 관리할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매칭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을수록 절로 명장 중에 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의 매력은 안티도 있죠. 예, 진상 고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진상 고객도 나만의 노하우로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또 노하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학부모가 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도 정말 나 쟤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누굴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 명이 아니라 딱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고객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1차 고객은 학생이고요. 2차 고객은 학부모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우리 고객인데 내가 갑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진상인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래도 아이들이잖아요. 어른이면 회사 동료 같으면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 텐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고 저 역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대상자가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력이 그만큼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인터뷰 내내 듣는 동안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1대1로 밀착 관리를 할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진상 고객이 있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지금 학생이 있나? 라고 봤을 때
이 동네에서는 정말 아직 없습니다. 다행히 없고요. 하나하나 물론 부족한 학생들은 있지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고객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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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 좀 못했어? 어서와 괜찮아 괜찮아 지금 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건 바로 이 학생들이 나의 고객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겨울에 추우나 여름에 더우나 밖에서 1년 365일 그 지각 한 번조차 안 했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훌륭한 근성의 마인드, 너무나 정말 닮고 싶은 명장 중에 명장인 그분의 마인드를 보면서 내심 반성하는 것도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거든요. 제가 더불어서 어젯밤에 8시 반쯤에 제가 퇴근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학부모님이 내외가 오셨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담자였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미국 시민권이라고 밝히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큰아이가 6학년이다 보니까 본인 계획으로는 이 아버님 계획으로는 내년 1월이 되면 나는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내 자녀를 반드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겠다라고 이미 두 부부가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이미 어학원에서도 뭐 수년 동안 다녔지만 아버님이 보시기에 우리 자녀의 영어 실력은 그냥 단어를 목숨 걸고 외우더라. 그 정도더라. 그런데 이 자녀가 특이하게 내가 그 숙제 할당량이 좋든 싫든 반드시 해내고 자는 그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야 우리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거기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나 숙제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자기는 피해라는 거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드문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단어를 암기하는데 시간 할애를 하고 거의 새벽 2, 3시쯤에 자더라. 내가 보기에는 그런 올바른 영어 방법이 아닌데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옛날부터 우리 자녀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유학을 보낼 거니까 마음을 먹으셨던 터라 이제 지나가다가 저희 학원을 노크를 하신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작기도 하지만 별로 탐탁지도 않고 뭐 이런 곳에서 뭘 하겠어 그냥 어린애들 좀 받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상담을 하셨는데 굉장히 상담이 깊어졌어요. 깊어지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영어 교육관 또 제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물론 그렇게까지 깊게 나올 일은 없지만 그 아버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많이 일반 부모님하고 틀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밭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남은 기간 할 것 같아요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는 조금 더 발품팔이 하시고 그래도 우리 학원에 조금 더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날짜를 따로 잡아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동생 상담을 바로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다?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은 파닉스가 굉장히 빨리 끝나거든요. 어떻게 3, 4개월 만에 파닉스가 끝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비밀은 영어 독서죠. 기본적인 툴은 누구나가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파닉스도 안 돼 있는 애를 영어 독서로 시킨다는 건 또 저만의 갖고 있는 노하우거든요. 그렇게 정형화된 툴인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디테일에서 사실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아이는 정형화된 툴은 반드시 상담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아버님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아이도 그 팔로업대로 충분히 공부를 했지만 결과는 시간 대비 기간 대비 또 부모님의 서포팅한 그런 경제적인 것 대비 많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르게 상담을 했고 제가 했던 방법으로 아마 테드를 시작으로 해서 좀 더 만난 수업
조금 더 다른 시각화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미 툴은 던져 드렸어요. 방학은 다 예약이 꽉 찼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4단계 격상이라 어쩌면 우리가 또 스탑이 돼버리면 온라인으로 또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 구간에서는 원장님들께서 컨텐츠 진입 경로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알토론 같은 컨텐츠들을 여러 군데 쓰잖아요. 학원에서는 제가 있어서 쉽게 해소가 됐지만 막상 당장 내일이라도 올 학원 수업을 전면 금지합니다 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우왕좌왕하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온라인까지 충분히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라는 걸로 상담을 또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제가 5시 이후 6시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아버님께서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원장님께서 시간 내셔서 상담 한번 잡아주세요 했고, 이치 떡갈에 뽑듯이 그런 똑같이 뽑아내는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를 밀어넣고 싶지 않습니다 라가 그분의 주장이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멘트 같지 않나요? 저는 김기훈 강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기훈 강사님이 이 환경 속에서는 내 자녀를 밀어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닥을 떠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자기 주관이 정확하게 서신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도 처음에는 약간 거만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원래 미국 시민권자들은 다 그런가요? 제가 처음 그런 분을 상담을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좀 상담이 깊어지긴 했지만 또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오픈하면서 되게 상담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들어갈 지금 자리는 없거든요. 이미 제가 2시간 특강으로 다 부모님들께 예약을 받아놨고 시간도 다 이미 끝났어요. 방학이 시작되면 요이 땅 하고 이제 저는 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 5시 이후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는 그 시간도 좋으니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상담 날짜만 추가로 잡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튼간 그렇게 명장 인터뷰를 보면서 똑같이 정형화된 툴 같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벨 도어가 문만 열어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들여다보니 그렇게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또 벨 도어가 되어서 문을 열어드렸을 때 이분이 그 호텔에서 업무를 다 보고 나오셨을 때 그 다음 행선지까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헬스클럽을 갈지 집으로 귀가할지 아니면 사적 모임으로 갈지를 다 기억하셨다가 다시 기사님께 안내를 해드리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훌륭하다, 너무 본받고 닮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상담자가 왔을지라도 솔직 담백하게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관이 정확하고 또 자기 주관적이다면 분명히 그분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담법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영상과 매치되고 또 제가 상담이 좀 어려웠지만 2시간 상담하고 10시 반에 퇴근했어요. 그래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잘 예약 날짜 이제 잡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상담을 마무리하고 간 케이스입니다. 그런 원장님들도 그 접목해서 내 교습소에 우리 공부방에 나는 얼마만큼 1:1 커스터마이징으로 내 학생 1차 고객을 관리하고 있나 되짚어보는 그런 주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에서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건강관리 잘 하시는 원장님이 되시길 오늘도 응원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